안녕하세요. 광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율에 대한 통계적 검정, 두 그룹의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율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어려우실까요? 별거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머리가 아픈 사람과 술을 마시고 나서 머리가 아프지 않은 사람의 비율,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율이죠. 그런다면 이제 술을 마시고 나서 다음날 숙취가 있는 사람, 저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리고 숙취가 없는 사람의 비율, 만약에 총 1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할 수도 있고 임상회식을 할 수도 있겠죠. 해서 비교했을 때 만약에 숙취가 있는 사람이 한 30명, 그리고 숙취가 없는 사람이 7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비율입니다. 이때 이거를 연구를 하려면 술과 무취부형의 보드카로 비교를 해야 되나요? 술을 마시는 사람과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의 비율.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 술과 비슷한 걸 줘야 되겠죠. 본인은 더블 블라인드 RCT를 한다. 그러면 더블 블라인드 RCT를 한다 그러면은 술인지 물인지 알 수 없는 거를 먼저 먹여서 수치가 다음날 있는지 없는지의 비율을 보는 거죠. 술이 아니니까 당연히 다음날 플라세보 효과 정도로 몇 명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수치가 없을 겁니다. 전날 다른 이유로 머리가 아팠을 수도 있고요. 합은 100일 때 이 비율을 비교하는 것,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숙취 비율이 과연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말 숙취의 비율이 높으냐 그렇지 않냐, 두 그룹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를 비교하는 게 비율을 비교하는 통계적 검증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 비율에 대한 큰 두 가지의 종류입니다. 한 가지는 상대 위험도가 되겠고요. 상대 위험도. 그리고 두 번째는 OGB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비율인데 이게 자주 혼용되어서 쓰이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먼저 상대 위험도와 OGB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위험도는 어떤 상황이 주어진 상황에서 몇 퍼센트냐 사건이 발생하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계산을 한다면 100분의 30이 되는 거죠. 이게 위험도입니다. 위험도. 그리고 위험도를 다시 각 두 사건을 가지고서 95분의 5로 나누면 이게 상대 위험도가 됩니다. 각각의 위험도의 비율이 상대 위험도인 거고요. OGB는 이와는 약간 차이가 있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술을 마신 사람들의 오즈를 구한다고 하면 오즈 B니까 오즈의 B죠. 오히려 헷갈리실 수 있을까요? 일단 술을 마신 사람들의 오즈, 숙취에 대한 오즈를 구해보면 여기에서는 70분의 30이 됩니다. 이게 술을 마신 사람, 숙취가 없는 사람,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 분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비율로 나타내는 게 오즈고요. 이게 술을 마신 사람의 오즈고 이거를 95분의 5로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의 오즈로 나누면 이게 각각의 오즈고요. 오즈의 B를 구하면 이게 OGB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 위험도와 OGB는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런데 두 개의 비율이 둘 다 비율로 표시되다 보니까 이 또한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술을 마신 사람의 위험도가 몇 배더라, 만약에 2배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OGB에서도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지 않은 그룹과 술을 마신 그룹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보니 기사를 쓴다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나눌 때 몇 배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간 개념이 다른 거죠. 상대 위험도와 OGB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고요. 그리고 해석할 때도 함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대 위험도는 전향적인 연구를 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하는 RCT들을 할 때가 상대 위험도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계속 매일 먹이면서 숙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비율을 전향적으로 알아본다면 전체 연구에 포함된 N수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 비율, 그 안에서 몇 퍼센트가 숙취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전향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상대 위험도, 이거를 렐러티브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뭐 이제 오즈 레이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대 위험도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즙이라는 건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 숙취에 관한 이 문제에서 상대 위험도는 약 5.66이 나옵니다. 5.66이 나오고요. 그리고 OGB를 계산해 보면 이 경우에는 8.09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상대 위험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술을 마신 사람들의 숙취 위험도를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5.66배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OGB를 통한 연구에서도 당연히 8.09배 술을 마시는 사람의 숙취 위험도가 높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이거는 통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기사에서 가장 언론 기사에서 자주 큰 뉘앙스의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부분인데요. 5배와 8배는 차이가 꽤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이 차이를 어쨌거나 차이가 있는 거긴 있는 거니까 뭐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연구자분들은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상대 위험도가 5배인지 OGB가 5배인지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실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연구자들 또한 상대 위험도와 OGB를 혼용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발생률이 무척 낮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발생 비율이 무척 낮은 경우에는 상대 위험도와 OGB의 값이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암 발생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그렇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저를 믿고 가시고 싶다, 그러면 굳이 듣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적 호기심이 충만해서 왜 그런지, 왜 두 개가 같은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마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도 술을 자주 마셔서 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유쾌하진 않습니다. 늘 걱정이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술을 적게 마시는 사람,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했다고 하죠. 이랬을 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확률을 저희가 P1이라고 명시하겠습니다. P1. 그리고 그러면 폐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은 확률의 100점은 1이니까요. 1-P1이 되겠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의 간암의 확률을 P2라고 하면 간암에 걸리지 않는 확률은 또한 1-P2가 될 겁니다. 당연히 합은 1이 될 거고요. 이 경우에서 상대 위험도 렐러티브 리스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거는 P1분의 P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즈 레이셔는 뭐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면 그 이야기예요. P1을 1-P1으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수분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1-P2분의 P2로 나눈, 이게
오지 레이쇼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값은 중학교 수학을 중학수학 요즘엔 초등수학일래나요?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요,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P2 분의 P2-1 P1이 되게 되겠죠. 이거는 보시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뭐예요? 바로 이 값이지 않습니까? 이 값이 여기에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OR은 RR 곱하기 1-P1 아니 P2 1-P1분의 1-P2가 되게 됩니다. 때문에 P1과 P2의 값이 근사하다면 OR과 RR은 서로 근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OR은 유사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P1과 P2가 낮다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 간암에 실제로 걸린 사람의 확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다음날 숙취를 경험하는 비율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낮죠.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간암이 발생할 확률은 제로는 아닙니다. 때문에 P1과 P2가 암과 같이 발생률이 낮은 질병에 있어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 때문에 OR과 RR이 근사해지고 우리는 해석을 할 때 그리고 설명을 할 때 OR과 RR을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 위험도 그리고 오즈비 두 개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비율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꼭 중요한 이야기니까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돌려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RStudi오에서 비율을 검증하는 과정을 직접 따라하기 방식으로 실습해보고 그리고 그래프와 모자이크 그래프 그리고 막대 그래프 등을 그려본 실습들을 순서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엽이었습니다.